듣고 깨달아 인생을 바꾸다 채널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저는 한 가지 법칙을 관찰했습니다. 담배와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는 남자들 10명 중 8-9명은 모두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특징은 한 사람의 자기 수양과 관련이 있고 그들의 가정과 관련이 있으며 심지어 그들이 평생 얼마나 멀리 나아갈 수 있는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징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가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자립심이 강하고 의지가 굳건하여 나중에 반드시 큰 일을 해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남자가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으면 너무 얽매이고 다가가기 어려우며 큰 일을 해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말 중 과연 어느 것이 맞을까요? 저는 여러분께 둘 다 맞기도 하고 둘 다 틀리기도 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둘 다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은 같지만 그 이면에 있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연히 그 결과도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제가 젊었을 때 서울의 한 찻집에 자주 갔습니다. 찻집 주인이신 박 사장님은 50대가 넘으셨고 사업 수완이 아주 좋으셨습니다. 그의 찻집은 단순히 차만 파는 곳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모여 사업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매일 오후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 비즈니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사장님 본인은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지만 그의 찻집에는 술과 담배가 모두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우시면서 왜 그런 것들을 파십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필요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찻집을 연 것은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지 제가 얼마나 고결한 사람인지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훗날 박 사장님의 사업은 나날이 번창하여 찻집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다른 매장도 열게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아주 효도하고 가정은 화목했습니다. 같은 거리에 초의 선생님이라는 분도 계셨는데 이분 역시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최 선생님은 학식이 매우 높았지만 성격이 꽤 별났습니다. 그는 본인이 술과 담배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길게서 담배 피우는 사람을 볼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며 저 사람들은 건강을 지킬 줄 모르고 교양이 없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집에 손님이 와서 담배를 한 대 피우려고 하면 그는 정색을 하며 우리 집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친척과 친구들 모두 그의 집에 오기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가끔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늘 비난을 받았고 결국 부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은 같은 원칙으로 가정을 지켰지만 다른 한 사람은 그 원칙 때문에 관계를 잃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왜 그렇게 하느냐에 있습니다. 담배를 하지 않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동기입니다. 자기와 가족을 위한 선택이라면 바른 마음이지만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이미 본질이 흐려진 것입니다. 수양이란 자신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비추는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남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마음이 밝으면 무엇을 하든 바르게 되고 마음이 어두우면 어떤 규칙도 소용이 없습니다. 같은 행동도 동기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심으로 돕기 위한 선행은 선이지만 과실을 위한 선행은 이미 순수하지 않습니다. 술, 담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과 책임을 위한 선택이면 의미가 있지만 우월감을 위한 선택이면 이미 사심이 섞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복보와 공덕입니다. 복보는 행동의 결과로 얻는 보상이고, 공덕은 그 과정에서 쌓이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건강이나 편안함을 얻는 것은 복보이지만, 절제를 통해 마음이 단단해지고 지혜가 깊어지는 것은 공덕입니다. 결국 더 중요한 것은 공덕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의 핵심은 통제가 아니라 이해와 포용입니다. 당신에게 원칙이 있듯 가족에게도 각자의 방식이 있습니다.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강요는 관계를 망치고 존중은 관계를 살립니다. 지나친 통제는 반발을 낳고 결국 더 나쁜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을 마셔도 괜찮지만 적당히 하라. 건강과 책임을 해치지 말라. 원칙보다 중요한 것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방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당신의 마음입니다. 책망하는 태도가 아니라 관심을 갖는 태도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들도 그 말을 귀담아 듣고 부자 관계도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담배도 술도 안 하지만 아내는 가끔 와인을 조금 마시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를 참지 못하고 여자가 술을 마시는 것은 좋지 않으며 건강에 해롭다고 늘 잔소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도 조금 마시는 건 괜찮다고 설명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도 짜증이 나서 남편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아주 작은 일이 결국 부부 갈등의 도화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어디서 잘못했을까요? 자신의 기준을 아내에게 강요한 것이 잘못입니다. 아내의 선택을 존중할 줄 몰랐던 것이 잘못입니다. 진심으로 아내의 건강을 염려했다면 더 부드러운 방식을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술의 해로움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조금만 마시라고 권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명령하는 툴을 써서는 안 되며 아내가 통제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은 군대가 아니며 너무 많은 규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정은 따뜻한 곳이고 사람이 휴식하는 곳입니다. 당신이 집을 통제와 규칙으로 가득 찬 곳으로 만든다면 그 집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들 역시 돌아오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도리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에서는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조화를 이룬다는 화이부동을 말하는데 이는 매우 높은 경지입니다. 화이부동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서로 다를지라도 여전히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저는 가끔 조금 마시는 것, 그것이 다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화목하게 지낼 수 있고 서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똑같아지는 것만 알지 조화로움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화목하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야 하고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은 틀렸습니다. 진정한 조화는 바로 다름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모두 다르지만 여전히 순환하며 끊임없이 만물을 길러냅니다. 오케스트라를 보십시오. 피아노를 치는 사람도 있고 플루트를 부는 사람도 있으며 북을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기는 저마다 다르지만 그것들이 어우러질 때 아름다운 음악이 탄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화이부동입니다. 만약 모든 악기가 똑같은 소리만 낸다면 그것을 음악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저 소음일 뿐입니다. 가정도 이와 같아서 사람마다 각자의 특징이 있고 각자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정상적인 일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기만 한다면 화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기어코 모든 사람을 자신과 똑같이 만들려고 한다면 가정은 생기를 잃고 고인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사회적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회에서 우리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해야 합니다.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전혀 입에 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모두 아주 정상적인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준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저는 자신이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것을 하는 사람들을 교양 없고 자제력이 없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대단히 편협한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교양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가 술, 담배를 하느냐 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일하는지, 그리고 그의 마음씨가 선량한지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록 술을 마시지만 마음씨가 선량하여 기꺼이 남을 돕고 친구들에게 의리가 있으며 가족에게 책임감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지만 마음이 편협하고 이기적이며 남에게 냉담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 중 누가 더 교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마음이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평가할 때는 겉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주역에는 관괴라는 괴가 있습니다. 관은 관찰한다는 뜻으로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써서 사물의 본질을 관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의 겉모습만 보고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종종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곧바로 그 사람이 교양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저 겉모습만 본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그것을 하지 않는지 깊이 알아보고 남을 대하는 태도와 일하는 방식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현상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사회에는 다른 사람에게 꼬리표를 붙이기 좋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술, 담배를 안 하면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고 가끔 술을 좀 마시면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이런 방식은 매우 피상적이며 매우 불공평합니다. 한 사람에게 자제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술, 담배에 손을 대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지, 옳은 일을 꾸준히 해낼 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 담배는 하지 않지만 다른 여러 면에서는 전혀 자제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폭식을 하거나 생활이 불규칙하거나 이를 금방 실증냅니다. 이런 것을 자제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가끔 술을 조금 마시지만 일에는 매우 헌신적이고 생활이 정돈되어 있으며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관리가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관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 하나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매우 복잡하여 단순하게 꼬리표를 붙일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종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평하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중용입니다. 중용은 육아 사상의 핵심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용을 우유부단함이나 아무것도 확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용이란 무엇일까요? 중용은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고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고집해야 할 때는 고집하고 유연해야 할 때는 유연한 것입니다. 건강이나 맑은 정신을 유지해야 하는 업무 때문에 술과 담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 계속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것이고 중용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술 한 잔을 마시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대국에 지장을 줄 상황이 생겼을 때 그 한 잔을 마시는 것 또한 중용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알고 일의 경중을 가릴 줄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술, 담배를 절대 하지 않는 것을 절대적인 원칙으로 삼아 어떤 상황에서도 바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극단으로 치닫는 것이며 더 이상 중용이 아닙니다. 극단으로 치닫는 사람은 너무 경직되어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해득실을 따지지 못하기 때문에 종종 손해를 봅니다. 공자께서는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든 너무 과하거나 부족한 것은 좋지 않으며 딱 알맞은 정도가 좋은 것입니다. 자신을 너무 억누르는 것도 좋지 않고 자신을 너무 방종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상태는 절도가 있으면서도 억압받지 않는 것입니다. 삶을 즐길 수는 있되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원칙은 있되 경직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글씨를 아주 잘 쓰는 서예가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어떻게 그렇게 글씨를 잘 쓸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글씨를 쓸 때는 손의 힘을 조절하는데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힘을 너무 강하게 주면 글씨가 뻣뻣해지고 힘을 주지 않으면 글씨가 나약해집니다. 강해야 할 곳은 강하게, 약해야 할 곳은 약하게 딱 알맞은 정도를 유지해야만 글씨에 정신이 깃든다는 것입니다. 이 도리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도 적정선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 강경하면 남들이 불편해하고 너무 유약하면 남들이 무시합니다. 원칙을 지킬 때는 지키고 유연해야 할 때는 유연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들이 당신을 존중하면서도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이제 수양의 가장 높은 경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양의 가장 높은 경지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끊어냈는가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규칙을 지켰는가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자유자재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자유자재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이 올바르고 자연의 이치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 경지는 매우 높아서 보통 사람은 도달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아갈까요? 끊임없이 자신의 심성을 단련하고 끊임없이 지혜를 높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지혜가 충분히 높아지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일깨워줄 필요도 없고 얽매일 규칙도 필요 없습니다. 불교에는 계, 정, 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는 첫 번째 단계로 나쁜 습관을 버리게 도와줍니다. 정은 두 번째 단계로 마음을 안정시켜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해는 세 번째 단계로 지혜를 열어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게 합니다. 지혜를 얻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계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를 갓 배우기 시작한 사람은 지켜야 할 계율이 아주 많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많은 계율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이미 청정해져서 자연스럽게 잘못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지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당신이 스스로를 일깨우기 위해 규칙에 의지해야 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수양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규칙과 계율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목적은 자유자재한 상태에 이르고 지혜를 열어 사물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당신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든 가장 중요한 것은
선을 향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을 향하는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남에게 이로운지, 사회에 이로운지 생각하는 것이지,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이유가 건강을 유지하여 가족을 더 잘 돌보고 사회에 더 잘 공헌하기 위함이라면 그 마음은 선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고상해 보여서 부러움을 사려는 생각뿐이라면 그 마음은 더 이상 순수하게 선을 향한 것이 아니며 그 안에는 사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선을 향하는 마음은 모든 수양의 기초입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많이 수양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있다면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곧 수양입니다. 밥을 먹는 것도 수양이고 휴식을 취하는 것도 수양이며 일하는 것도 수양이고 남을 대하는 것도 수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산에서 수십 년간 수행한 노스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젊은이가 산에 올라와 스님을 뵙고 물었습니다. 스님, 이렇게 오랜 세월 수행하시면서 깨달으신 바가 무엇입니까? 노스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단 한 가지, 남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다. 젊은이는 매우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것입니까? 노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쉽지만 행하기는 매우 어렵다. 네가 남을 기쁘게 하려면 먼저 네 자신이 기뻐야 한다. 네가 기쁘지도 않은데 어떻게 남을 기쁘게 할 수 있겠느냐? 네가 남을 기쁘게 하려면 항상 남을 생각해야지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넌 그것을 해냈느냐? 젊은이는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워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단순하지만 그 이치는 아주 깊습니다. 진정한 수양은 삶을 떠나 산속에 은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수양은 일상생활 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족이 당신 덕분에 행복하다고 느끼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친구들이 당신을 알고 지내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까?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따뜻함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수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도 좋고 가끔 한 잔 마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 삶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선하고 밝다면 무엇을 하든 옳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이기적이고 편협하다면 아무리 많은 규칙을 지킨다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모든 분들이 자신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굳게 지키고 있는 원칙들, 그 이면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그저 남보다 낫다는 우월감을 느끼기 위함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진심 어린 관심에서 우러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당신의 삶의 방식이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합니까? 아니면 구속받는다고 느끼게 합니까? 이 질문들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늙어서야 후회하며 평생 고집했던 것들이 사실은 틀렸다는 것을 깨닫지 않도록 하십시오.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무의미한 집착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자신의 심성을 수양하고 주변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며 사회에 의미 있는 공헌을 하는 데 쓰십시오. 주역에 하늘의 운행은 굳세니 군자는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끊임없이 힘쓴다는 것은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얽매는 많은 규칙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끊임없이 힘쓴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향상시키고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향상이 자연스럽고 강요나 거짓이 아닌
내면에서 우러나올 때 비로소 올바른 길입니다. 주역은 또한 땅의 형세는 유순하니 군자는 두터운 덕으로 만물을 포용한다고 했습니다. 두터운 덕으로 만물을 포용한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넓어 다양한 사람, 다양한 관점, 다양한 삶의 방식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하는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술과 담배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교양이 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마다 가야 할 자신만의 길이 있고 배워야 할 자신만의 교훈이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자신의 삶을 잘 살고 말로 판단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수양의 길이 매우 길지만 동시에 매우 단순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길다고 하는 것은 평생에 걸쳐 실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하다고 하는 것은 그 핵심이 오직 선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만 있다면 당신은 이미 수양의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규칙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당신 내면의 성장이고 삶에 대한 당신의 이해이며 모든 사람을 향한 당신의 자비심입니다.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는 남자들은 대부분 마음속에 큰 뜻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속에 큰 뜻을 품은 사람은 결국 큰 일을 해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택할 줄 알고 가늠할 줄 알며 원칙을 지키면서도 유연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너무 경직되어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뻣뻣해서 융통성을 모르고 타협할 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는 오직 당신 자신의 한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 마음속에 큰 뜻을 품고 원칙과 유연함을 겸비하며 자신을 지키면서도 남을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수양이 진정으로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육아에서 수양을 말할 때 극기 복례를 말합니다. 극기란 개인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지 타고난 본성을 억누르는 것은 아닙니다. 복례란 이치에 맞고 하늘의 도와 자연에 부합하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공자를 보십시오. 그분은 밥은 정교한 것을 싫어하지 않고 회는 가늘게 썬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음식에 매우 신경을 쓰셨고 술도 드셨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되 일정한 양은 없으나 어지러운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술을 마시되 통제력을 잃을 정도까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공자는 술이나 고기를 끊어야 한다거나 고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정도와 알맞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신을 말할 때 극단으로 치우칩니다. 완전히 방종하여 술과 담배를 무절제하게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금하여 조금도 입에 대지 않습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옳지 않습니다. 완전히 방종하면 물질적 욕망에 얽매여 술과 담배의 노예가 됩니다. 반면 완전히 금절하더라도 마음가짐이 올바르지 않으면 규칙에 얽매여 규칙의 노예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술, 담배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규칙의 지배를 받는 사람 중 누가 자유로운 사람일까요? 사실 둘 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당신의 마음이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을 때입니다.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마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맑은 상태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며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역은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봅시다. 주역에는 손괴와 입괴라는 두 개의 괴가 있습니다. 손괴는 줄인다는 뜻으로 물이 아래로 스며들어 위쪽이 더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괴는 때로는 줄이는 것이 곧 늘리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물질적 욕망을 줄이면 정신이 고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송괴 다음에는 익괴가 이어집니다. 익괴는 바람과 우레가 만나 바람이 불고 우레가 진동하며 만물이 생장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임을 말해줍니다. 당신이 물질적 욕망을 줄이는 것은 자신의 덕행을 기르고 지혜를 넓히며 이해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삶에 있어서 오로지 줄이기만 하여 결국 자신을 뻣뻣하게 마른 나무토막처럼 만든다면 그것은 주역의 진정한 의미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주역에서 음양의 균형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이치입니다. 양이 지나치면 사물이 극에 달해 반드시 반전되어 결국 음으로 변합니다. 음이 지나쳐도 극에 달해 반전되어 양으로 변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방종하여 술과 담배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양기가 너무 강한 것으로 결국 몸을 해치고 덕을 해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너무 자신을 억누르며 항상 긴장하고 자신을 몰아붙인다면 그것은 음기가 너무 무거운 것으로 결국 심리적 균형을 잃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너무 엄격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가족들은 종종 큰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들이 자신의 기준을 남에게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역의 택괴라는 괴가 있습니다. 택괴에서는 하늘과 땅의 위치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이치대로라면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택괴에서는 하늘이 아래에 있고 땅이 위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의 기운은 아래로 내려가고 땅의 기운은 위로 올라가서 음양이 교류해야만 만물이 생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늘이 계속 위에 있고 땅이 계속 아래에 있어서 천지가 서로 교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비괴이며 만물은 자랄 수 없습니다. 이 이치를 사람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을 너무 높여서 스스로 술, 담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남들보다 고상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하늘의 위치에 두고 아래로 내려와 사람들과 교류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통하지 않게 됩니다. 진정으로 수양을 한 사람은 자신을 낮출 줄 알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택괴이며 그것이 통달함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는 남자들은 대부분 마음속에 큰 뜻을 품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마음속에 큰 집착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큰 뜻을 품는다는 것은 큰 목표를 갖고 시간과 에너지를 중요한 일에 쓰기 위해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것도 그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곳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이자 전략일 뿐입니다. 필요하다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큰 집착을 품는다는 것은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을 우월함의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이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남과 다름을 증명하려는 태도입니다. 이런 마음은 경직되고 스스로를 틀에 가두며 타인을 판단하게 만듭니다. 결국 차이는 마음입니다. 하나는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절제하고 다른 하나는 절제 자체에 집착합니다. 전자는 유연하고 살아있으며 후자는 경직되어 일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역사 속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국본은 자신에게 엄격했지만 상황에 따라 술을 마실 줄 알았고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했습니다. 왕양명 역시 형식보다 마음을 중시하며 바른 마음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라 했습니다. 진정한 수양은 무엇을 끊느냐가 아니라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술과 담배는 하나의 매개일 수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상대를 편안하게 하는 방식은 알아야 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배려와 존중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목표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우월감을 위한 것인가? 이 수양은 나를 지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편안하게 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사업 이야기를 하던 중 그 사장님이 자, 한잔 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죄송하지만 제가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대신 차를 한 잔 올리며 저희의 성공적인 협력을 기원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진심 어린 태도로 상대방에게 차를 따르고 자신도 찻잔을 들어 다 마셨습니다. 그 청년의 진심 어린 모습에 상대방도 더 이상 술을 강요하지 않았고 결국 거래도 성공적으로 성사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장님은 이 젊은이가 참 훌륭하고 원칙이 있으면서도 고지식하지 않으며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안다고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똑같이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이 청년은 다른 방식을 사용하여 자신의 진심을 표현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지 않았고 오히려 상대방이 그를 매우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자신의 원칙은 지키되 그 원칙이 남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양입니다. 이제 수행의 관점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수행의 3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개입니다. 개는 나쁜 습관과 나쁜 행동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술과 담배를 끊는 것 등입니다. 이것은 수행의 초기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이란 이것저것 금하고 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입니다. 정은 외부 환경이나 외부 사물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얽매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당신은 술을 마시지 않지만 남이 술 마시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남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해입니다. 해는 지혜입니다. 세상 모든 일은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좋은 것도 절대적으로 나쁜 것도 없습니다. 술과 담배 자체는 중립적이며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있습니다. 바르게 사용하면 사교의 도구가 될 수 있고 휴식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몸과 도덕성을 해치게 됩니다. 이것이 수행의 높은 단계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평생 첫 번째 단계, 즉 개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은 술, 담배를 끊기만 하면 수행이 된 것이고 수양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정과 해의 단계에 도달하여 마음이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모든 일의 본질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해서는 안 되지만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고 작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술과 담배에 집착하지 않지만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자유롭고 유연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경지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태국에 탁발을 하는 남방 불교 스님이 계셨습니다. 누군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오랜 세월 수행하셨는데 아직도 고기를 드십니까? 스님은 여전히 먹는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매우 놀라며 물었습니다. 스님은 수행자이신데 어찌 고기를 드십니까? 스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기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죄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지 고기 한 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이것이 고기다, 이것은 생명이다 라고 생각하면 죄책감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그러한 분별심이 없다면 고기는 여전히 고기일 뿐 푸른 채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진정한 수양은 외형적인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경지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구나 마음대로 고기를 먹고 술을 마셔도 된다고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 뜻은 수양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개에서 시작해야 하고 절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를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개는 수단일 뿐입니다. 목적은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지혜를 키우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가정생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신다면 그것은 그가 자기 통제력이 있고 건강을 지킬 줄 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술, 담배를 안 하니 가족 모두에게도 절대 하지 못하게 요구하고, 아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되며 아내는 어떤 형태의 오락도 즐기면 안 된다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이미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수양이 아니라 통제하려는 욕망입니다. 진정으로 수양을 한 사람은 자신을 관리할 줄 알지만 남이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는 한 남을 통제하려 들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고 요구가 지나쳐 자녀들이 늘 압박감을 느끼는 가정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란 후 아버지와의 관계는 멀어지고 맙니다. 이런 아버지들은 종종 무척 억울해하며 자신이 한 모든 일이 자식을 위한 것이었는데 왜 자식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문제는 그들이 자신의 기준을 자녀에게 강요하고 자녀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았으며 자녀가 성장할 공간을 주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육아에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진정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당신이 술과 담배를 싫어한다고 해서 남들도 싫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남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조언하고 이끌어줄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상대방의 반감을 살 뿐입니다. 수행의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수양은 서로 다른 사람과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원칙이 있고 상대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것, 그것이 조화입니다. 남을 바꾸려 들고 모두가 당신 방식대로 살길 바란다면 갈등만 생깁니다. 70대 어부황 할아버지는 젊을 때 술을 즐겼지만 건강 때문에 끊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잔치에 가서도 이제 술은 안 마십니다. 대신 차를 주세요 라며 자연스럽게 지냈고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렸습니다. 남들이 술을 마셔도 그건 그들의 일, 내가 안 마시는 건 내 일이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서 진정한 수양을 보았습니다. 수양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것이 수양입니다. 반대로 편협하고 늘 판단한다면 아무리 절제해도 참된 수양이 아닙니다.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을 우월함의 근거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불안과 낮은 자신감에서 비롯됩니다.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은 외부의 꼬리표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맞는 삶을 선택할 뿐입니다. 주역의 겸가애처럼 진정으로 수양한 사람은 덕이 높아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갈 뿐입니다. 반대로 절제를 과시하는 것은 교만이며 결국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겸손은 이익을, 교만은 손해를 부릅니다. 수양의 목적은 세상을 떠나기 위함이 아니라 더 잘 살고 더 많이 돕기 위함입니다. 자신을 닦는 것은 시작일 뿐, 더 넓은 책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한 수양은 좁은 시야입니다. 독에서 말하는 무인은 집착하지 않는 자연스러움입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상태입니다. 집착은 피로를 낳고 무집착은 가벼움과 편안함을 줍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은 좋은 선택이지만 그것을 우월감의 근거로 삼지 말고 자신의 기준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가족과 친구들에게 당신과 똑같이 하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셋째, 사교적인 자리에서는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하며 진심을 표현할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를 해낸다면 당신이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은 의미를 갖게 되고 진정한 수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해내지 못한다면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집착이 되어 당신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분이시라면 결코 자신이 그것을 안 하는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절제할 줄 아는지 술과 담배의 통제를 받지 않는지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적당한 선에서 즐기고 과하지 않으며 일과 삶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술과 담배에 지배당하고 건강과 가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끊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끊을 때도 자신을 너무 심하게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큰 스트레스를 주지 마십시오. 천천히 조금씩 줄여나가도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술과 담배 외에 다른 즐거움을 찾아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삶이 너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술, 담배 외에는 다른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다른 취미가 생기고 다른 목표가 생긴다면 술, 담배를 끊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술과 담배를 하든 하지 않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올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은 인연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널리 공유하여 좋은 지혜를 나누어 주신다면 그 공덕이 한량없을 것입니다.